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발. 절박한 독일어 사투리가 한성그룹 회장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서재 문을 열던 한동훈 회장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쾅! 손에서 떨어진 찻잔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방금 그 말, 누구한테 배웠어? 회장이 가정부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며 다그쳤습니다. 40년 전 독일 광산촌, 임신한 연인을 버리고 도망친 그 죄악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설마 저 여자가 내가 버린 그 아이?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숨겨진 출생의 비밀, 치밀한 복수 계획, 그리고 한밤중 금고털이까지. 과연 이 가정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성그룹 본가의 넓은 거실에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 사이로 차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값비싼 청자 화병을 조심스럽게 천으로 닦으며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힐끗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명을 본 민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독일 요양병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메이드장이 뒤쪽에서 걸레를 짜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야, 그 화병 조심히 해. 하나에 몇 천만 원짜리야. 깨뜨리면 네가 평생 벌어도 못 갚아. 민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메이드장이 주방 쪽으로 느릿느릿 발걸음을 옮기자 민주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각자 업무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민주는 CCTV가 닿지 않는 복도 끝 창고 앞까지 황급히 걸어가며 청소 도구를 바닥에 살짝 내려놨습니다. 주위를 다시 한번 살핀 후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간호사의 다급한 독일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주 씨,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호흡이 매우 불안정해지고 계세요. 민주가 작은 목소리로 독일어로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갈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지금 어떠세요? 의식이 흐려지고 계시고요. 산소 농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혹시 마지막 인사라도. 간호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거친 호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해 빠진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민주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쏟아지며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발. 유창하고 절박한 독일 남부 사투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서재 문을 열고 나오려던 한동훈 회장이 문고리를 잡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한 회장의 눈이 크게 떠지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고급 찻잔이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도자기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나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나가며 복도에 흩어졌습니다. 민주가 깜짝 놀라며 급히 전화를 끊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회장이 창백한 얼굴로 핏발이 선 눈을 하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방금 그 말 어디서 배웠어? 한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습니다. 민주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는. 한 회장이 민주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며 다그쳤습니다. 그 억양, 그 말투, 누구한테 배운 거야? 대답해. 민주의 어깨가 한 회장의 거친 소나기에 붙잡혀 흔들렸습니다. 한 회장의 뇌리에는
40년 전 독일 탄광촌 하숙집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엘레나가 따뜻한 수프를 끓여주며 부르던 그 애칭, 그녀만의 특유한 말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로그인, 로그인. 한 회장이 중얼거리자 민주가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집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큰일 나셨나요? 한 회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짓했습니다. 물러가 있어. 당장 물러가라고. 집사가 머뭇거리며 뒤로 물러서자 한 회장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민주의 얼굴을 뜯어봤습니다. 민주의 눈매, 코끝, 입술 모양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민주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회장이 집사를 향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비서실장을 당장 불러. 그리고 이 여자를 내보내지 마. 절대로. 네, 알겠습니다. 집사가 황급히 사라지고 한 회장은 민주를 놓아주며 뒤돌아섰습니다. 한 회장이 서재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렸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파편이 흩어진 바닥을 바라보며 빗자루를 들고 조심스럽게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한 회장은 서재 앙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자 금고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과 낡은 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의 환한 미소와 민주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엘레나, 설마 네가...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서랍에서 신경 안정제를 꺼내 물없이 삼키며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독일 탄광에서의 힘겨웠던 나날들, 엘레나와 나누었던 로그인이라는 둘만의 암호, 그 달콤했던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한편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민주는 침대에 주저앉아 고개를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의 위급한 상황과 오늘 벌어진 이상한 일들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독일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서툰 손글씨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병원비 납부 기한을 며칠만 더 연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민주의 마음은 캄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 한 회장이 평소와 달리 민주를 직접 불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 좀 가져다 줘. 민주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잔을 건네는 순간 한 회장이 민주의 손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민주의 손등에 있는 희미한 화상 흉터를 발견한 한 회장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 흉터는 과거 엘레나가 뜨거운 수프에 대었던 상처의 위치와 모양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 회장의 가슴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이런 흉터가...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한지수 전무가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지수가 메이드장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 뭔가 수상하지 않아? 아버지가 왜 저래? 메이드장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전무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회장이 집무실로 돌아와
CCTV 화면을 켜고 민주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주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작은 습관, 걸음걸이, 심지어 물건을 정리하는 방식까지도 엘레나와 똑같았습니다. 한 회장의 손이 책상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오후 늦게 도착한 비서실장이 두꺼운 보고서를 한 회장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이민주 씨에 대한 신상조사 결과입니다. 한 회장이 보고서를 펼쳐들며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비서실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설명했습니다. 이민주 씨가 매달 독일 요양병원으로 급여 전액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수취인이 엘레나 슈미트라는 여성입니다. 보고서를 읽던 한 회장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책상 위에 명패를 쓸어버리며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버리고 온 과거가 살아서 돌아왔구나. 비서실장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한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가 있어.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 내용을 말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간 후 한 회장은 책상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40년 전 독일을 떠나며 엘레나에게 했던 약속, 그리고 지키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한동훈 회장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평소 가정부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그가 민주에게만큼은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힘든 육체 노동에서 민주를 빼고 대신 서재 정리나 간단한 번역 업무를 맡겼습니다. 한 회장이 서재에서 민주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이 독일어 원서 좀 읽어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 민주가 책을 받아들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괴테의 시집이네요. 읽어드릴까요? 한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민주는 유창한 독일어로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의 아름다운 운율이 서재에 흘러나오자 한 회장은 눈을 감고 감상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과거 엘레나가 들려주던 자장가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한 회장이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잘한다. 어디서 이런 독일어를 배웠어? 민주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에게서 딸의 모습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지수 전무는 아버지의 변화를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며 휴대폰으로 통화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 수정을 보류했다고요? 왜 갑자기? 변호사가 전화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며칠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지수가 손톱을 물어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그 여자 때문이야. 저 여우 같은 년이 뭘 한 거지? 지수는 곧바로 메이드장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난 지수가 두꺼운 봉투를 메이드장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민주라는 여자 알지? 메이드장이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무님. 지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제 발로 나가게 만들어. 방법은 알아서 하고. 메이드장이 돈 냄새를 맡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주의 일상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메이드장과 다른 고용인들이 노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에게만 과도한 업무를 몰아주거나 식사 시간에 일부러 따돌렸습니다. 메이드장이 민주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민주. 3층 화장실 청소 아직 안 했지? 빨리 해. 방금 했는데요. 말대꾸해. 다시 하라고. 민주가 억울하지만 묵묵히 청소 도구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식당에서도 다른 직원들이 민주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회장님이 저 여자만 챙기던데 뭔가 수상하지 않아? 젊은 여자를 왜 그렇게 신경 써? 민주가 식탁에 앉으려 하자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여긴 자리 없어. 주방에서 먹어. 지수는 민주를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 더 교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최고급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몰래 민주의 앞치마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브로치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지수가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브로치가 없어졌어. 분명 여기 뒀는데. 한 회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브로치? 지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품인 다이아몬드 브로치요. 아까 분명 거실 테이블에 뒀는데 없어졌어요. 지수가 모든 고용인을 거실로 집합시키며 소리쳤습니다. 모두 소지품 검사할 거야. 누군가 훔쳐갔어. 고용인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메이드장이 미리 짠 각본대로 민주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이민주, 너부터 검사받아. 메이드장이 민주의 앞치마 주머니를 뒤지자 브로치가 나왔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민주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지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도둑년이 감히 내 집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수가 민주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재에서 나온 한동훈 회장이 지수의 팔목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내 집에서 함부로 손찌검하지 마라. 한 회장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지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 여자가 제 물건을 훔쳤어요. 한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 당장 사과해. 지수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사과요? 제가 왜? 지금 당장? 한 회장의 호통에 지수는 치를 떨었습니다. 아버지가 친딸인 자신보다 도둑 누명을 쓴 가정부를 감싸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모욕감을 견딜 수 없던 민주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저택 정문을 나서려 하는 민주를 한 회장이 빗속을 뚫고 달려 나와 막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한 회장이 민주의 캐리어를 붙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갈 곳도 없지 않아? 내가 진실을 밝히겠다. 제발 가지 마. 민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어요. 믿어주세요. 한 회장이 젖은 어깨를 떨며 말했습니다. 나는 믿어. 절대 믿어. 민주가 한 회장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택 내에는 회장이 젊은 가정부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민주를 쳐다봤습니다. 회장님이 완전히 넘어가신 것 같아. 나이 먹고 바람이 난 거 아냐? 지수는 이 소문을 이용해 이사회 멤버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지수가 이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많이 이상해지셨어요.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아요. 이사 중 한 명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 지수가 교묘하게 말했습니다.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 회장은 지수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고문 변호사를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친자 확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유 원장 수정을 망설였습니다. 민주는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묵묵히 한 회장의 곁을 지켰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한 회장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어느 새벽 식은땀을 흘리며 깬 한 회장에게 민주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민주가 어릴 적 어머니가 불러주던 독일식 자장가를 나직이 흥얼거렸습니다. 슐라페, 킨들라인 슐라페. 그 멜로디를 들은 한 회장이 떨림을 멈추고 편안한 표정으로 다시 잠들었습니다. 민주가 그의 이불을 덮어주며 묘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지수는 질투와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지수가 강준혁 부회장에게 전화를 걸며 싸늘하게 속삭였습니다. 강 부회장님, 그 여자 당장 처리해요. 아버지가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다음 날 오후 강준혁 부회장은 한동훈 회장이 외부 미팅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를 노렸습니다. 회사 감사팀을 핑계로 민주를 부회장실로 호출했습니다. 비서가 민주에게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이민주 씨, 부회장님께서 급히 뵙자고 하시는데요. 민주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를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직접 와서 들으시라고 하셨어요. 민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부회장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민주는 주머니 속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몰래 눌렀습니다.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회장실 문을 두드리자 강 부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와. 민주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강 부회장이 책상에 기대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앉아. 할 얘기가 좀 있어. 민주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자 강 부회장은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독일 명문대 졸업 증명서, 사본과 어머니의 병원비 체납 독촉장이었습니다. 강 부회장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꽤 똑똑한 여자구나. 독일 대학까지 나왔으면서 왜 가정부 일을 하지? 민주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입니다. 강 부회장이 독촉장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상당하던데 매달 얼마씩 보내고 있어? 민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부회장님과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강 부회장이 갑자기 차갑게 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관없다고? 한 회장 서재 금고에 뭔가 중요한 서류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지? 민주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건 모릅니다. 강 부회장이 수화기를 들고 흔들며 협박했습니다. 이 전화기로 당장 독일 병원에 연락해서 병원비 대납 보증을 취소할 수도 있어.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민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 부회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간단해. 한 회장 서재 금고에서 조사보고서 원본 하나만 가져와. 그리고 여기 있는 치매 진단서에 한 회장 도장을 찍어와.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강 부회장이 실제로 독일 병원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럼 어머니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네. 민주가 급히 말했습니다. 잠깐요. 잠깐만요. 강 부회장이 번호 누르던 손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공포에 휩싸인 민주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겠어요. 강 부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내일 밤 12시까지. 늦으면 어머니는 끝이야. 민주가 비틀거리며 부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휴대폰 녹음을 확인하며 강 부회장의 협박이 고스란히 녹음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민주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한 회장의 서재 앞을 서성였습니다. CCTV를 통해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30분에서 12시까지가 교대 공백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천둥 번개가 치는 시각에
민주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재문을 열고 들어가 금고 앞에 섰습니다. 강 부회장이 알려준 번호를 눌러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주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안 열리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 엘레나의 생일을 버튼으로 눌렀습니다. 삐릭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민주는 한 회장이 어머니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금고 안을 들여다본 민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 부회장이 요구한 서류 외에 낡은 아기 신발 한 짝과 민주에게 남기는 미완성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 아래에는 강준혁 부회장 비리 내사 보고서라는 두꺼운 파일이 있었습니다. 민주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내 소중한 딸 민주에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쫓겨난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네가 태어났을 때 신었던 이 작은 신발만이 내게 남은 전부였다.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민주가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제야 한 회장이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때 강 부회장이 심어둔 보안업체 직원이 CCTV로 침입을 확인하고 경보를 울렸습니다. 서재 쪽으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강 부회장에게 줄 서류가 아닌 비리 내사 보고서와 어머니의 편지를 본능적으로 챙겼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순간 민주는 창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2층 창문에서 빗물배관을 타고 뛰어내려 젖은 잔디밭으로 굴렀습니다. 무릎과 팔꿈치가 쓰라렸지만 일어나서 계속 뛰었습니다. 경보 소리에 깬 지수가 창밖을 내다보며 민주가 도망치는 것을 확인하고 소리쳤습니다. 도둑이야. 잡아. 강 부회장이 지수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경찰 신고하지 마. 내 사람들이 조용히 처리할 테니까. 지수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왜요?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강 부회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회사 이미지가 중요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민주는 빗속을 뚫고 맨발로 도망치며 강 부회장이 이 문서를 없애기 위해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추격자들의 손전등 불빛이 가까워오자 민주는 쓰레기 더미 뒤에 숨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한 회장의 번호를 누르려다 눈앞에 멈춰선 검은 세단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한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타라. 민주가 흙투성이가 된 채 차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능숙한 핸들링으로 골목길을 빠져나가 추격자들을 따돌렸습니다. 한 회장이 젖은 민주에게 자신의 코트를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다쳤어? 괜찮아? 민주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한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봐. 민주가 품속에서 구겨진 서류와 편지를 꺼내며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강 부회장의 협박, 어머니의 위급한 상황, 그리고 금고에서 발견한 편지까지. 한 회장이 편지를 보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야 알았어.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 아버지인가요? 한 회장이 민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넌 내 딸이야. 내 소중한 딸. 차 안에서 부녀가 40년 만에 재회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은 세단이 서울 변두리의 인적이 드문 허름한 독일식 호프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동훈 회장이 민주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려. 안전한 곳이야. 민주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한 회장이 차에서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옛날 독일에서 돌아온 광부들이 자주 오던 곳이야. 주인도 독일에서 살다 온 사람이고 호프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이 옛 추억을 간직한 채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독일 풍경 사진들과 광부들의 옛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한 회장을 알아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한 회장님, 오랜만이십니다. 한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슈니첼 2개하고 감자 수프 좀 부탁해요. 따뜻하게 해서. 주인이 민주의 젖은 모습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많이 젖었네요. 타월 가져다 드릴까요? 한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고맙겠어요.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한 회장이 먼저 입을 열며 말했습니다. 40년 전 이야기를 해줄게. 네가 알아야 할 이야기를. 따뜻한 슈니첼과 감자 수프가 나오자 한 회장이 민주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일단 먹어. 많이 놀랐을 테니까. 민주가 허겁지겁 수프를 떠먹는 모습을 한 회장이 애처롭게 바라봤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독일 광산에서 일했어. 그때 내 엄마 엘레나를 만났지. 민주가 수프 먹던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를 아세요? 한 회장이 눈을 감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광부들에게 하숙을 제공하는 집에서 일했어. 매일 따뜻한 밥을 해주고 다친 사람들을 돌봐주고. 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어. 정말 깊이. 그녀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떠나셨어요? 한 회장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갑작스럽게 돌아와야 했어. 아버지가 급한으로 쓰러지셨거든. 엘레나에게는 곧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한 회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돌아와 보니 집안 상황이 엉망이었어. 사업이 기울어져서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 엘레나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어. 민주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편지를 보내셨다고요? 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번이나 보냈어. 하지만 소식이 없었지. 나중에 알고 보니 주소가 바뀌어서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던 거야.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계속 기다리셨어요. 죽을 때까지. 한 회장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엘레나가? 민주가 품속에서 젖은 채 구겨진 파란색 스카프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주신 거 맞죠? 한 회장이 스카프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한 회장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떠날 때 다시 만날 나를 기약하며 준 선물이었어. 파란색이 너무 예쁘다면서. 민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그분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 회장이 억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리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동안 알아보지 못해서. 민주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됐어요. 이제 만났잖아요. 한 회장이 민주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너와 내 엄마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 로그인이라는 우리만의 암호도 기억하고 있고. 민주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세요? 한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네가 태어났을 때 엘레나가 만든 우리만의 암호였는데. 민주가 금고에서 가져온 비리 내사 보고서를 꺼내 한 회장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강 부회장이 저한테 이걸 훔쳐오라고 협박했어요.
한 회장이 보고서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역시 내 의심이 맞았구나. 강준혁 그 자식이. 민주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랑했던 아버지를 지키는 게 제 의무예요. 회사를 지키는데 도와드릴게요. 한 회장이 위험하다며 말했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민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녹음도 해뒀고 증거도 있어요. 한 회장이 민주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일정 다 취소해. 그리고 독일 기업 합병건 회의 준비해. 다음 날 아침 한 회장은 민주를 강남의 최고급 부티크로 데려갔습니다. 직원이 다양한 정장을 가져와 보여줬습니다. 한 회장이 네이비색 정장을 골라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해. 당당해 보여야 하거든. 민주가 탈의실에서 나오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세련된 정장과 구두를 신은 민주는 진짜 임원처럼 보였습니다. 한 회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해. 이제 진짜 내 딸 같아. 한 회장이 미리 준비해둔 특별 보좌관 출입증을 민주의 목에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동하는 차 안에서 민주는 밤새 공부한 독일 기업 합병 관련 자료를 다시 체크했습니다. 유창한 독일어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한 회장이 민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강준혁과의 전쟁터가 될 거야. 준비됐어? 민주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준비됐어요. 한성그룹 본사 로비에 도착한 두 사람은 수많은 직원의 시선을 받으며 나란히 걸었습니다. 지수와 강 부회장이 CCTV로 이를 지켜보며 당황했습니다. 강 부회장이 지수에게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어떻게 돌아온 거야? 분명히 처리했다고 했잖아.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데려온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을 향해 올라가며 민주는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고 깊게 심호흡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독일 측 대표단이 시계를 보며 불만 섞인 표정으로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시작 시간이 30분이나 지났지만 한동훈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독일 대표단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돌아가겠어요. 강준혁 부회장이 심어둔 통역사가 의도적으로 뉘앙스를 왜곡하여 통역했습니다. 독일 측에서 한성그룹의 성의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눈치채지 못한 임원들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강 부회장이 속으로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회장님이 건강상 문제가 있으셔서. 그때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고 한동훈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강 부회장이 비웃음을 흘렸지만 뒤따라 들어오는 민주가 임원용 출입증을 태그하며 들어오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독일 대표단에게 다가가 유창한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제가 한동훈 회장의 특별 보좌관 이민주입니다. 독일 대표단이 놀라며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완벽한 독일어를 구사하는 젊은 여성의 등장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민주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여러분께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독일 대표단장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독일어를 정말 잘하시는군요. 어디서 배우셨나요? 민주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독일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곳이 제 제2의 고향이죠. 독일 대표단이 다시 자리에 앉자 민주는 통역사의 오역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방금 통역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대표단장님은 단순히 시간 관리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이지 성의의 의문을 표한 것은 아닙니다. 통역사가 당황하며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민주가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한성그룹과 독일 기업의 합병이 양쪽 모두에게 가져다 줄 시너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는 독일의 경제 상황과 한성그룹의 기술력을 완벽하게 분석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와 독일 문화를 깊이 이해한 설명에 독일 대표단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부회장과 지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리고 쳐다봤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독일 대표가 까다로운 기술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우리의 자동차 부품 기술을 접목할 때 예상되는 호환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민주가 막힘없이 답변했습니다. 독일의 정밀 기계 기술과 한국의 IT 융합 기술을 결합하면 인더스트리 4.0 시대에 최적화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 가능합니다. 독일 대표단이 놀라며 서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협상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마침내 독일 대표단장이 웃으며 합병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한성그룹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회의실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임원들 앞에서 민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주역이자 제 특별 보좌관을 소개합니다. 지수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강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어딘가에 문자를 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플랜 B 가동해. 성공적인 협상 후 한 회장과 민주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자판기에서 캔커피 2개를 뽑아 나눠 마시며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봤습니다. 한 회장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이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민주가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한 회장이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지분양도 서류를 꺼내 민주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내 딸이 되어줄래? 회사 지분도 나누고 싶고. 민주가 감격하여 말하려는 찰나 정적을 깨고 한 회장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독일 요양병원 원장이었습니다. 한 회장이 불길한 예감에 손을 떨며 스피커폰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독일어가 들려왔습니다. 한동훈 씨, 정말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겠습니다. 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엘레나 슈미트 씨가 1시간 전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셨습니다. 한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민주가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한 회장이 가슴을 부여잡으며 말했습니다. 엘레나, 내 엘레나가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민주가 울면서 한 회장의 넥타이를 풀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누가 좀 도와주세요. 옥상에 민주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단 몇 초면 충분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쓰러진 한동훈 회장을 본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민주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빨리 119 불러요.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혼란스러운 와중에 강준혁 부회장의 수하들이 나타나 민주를 강제로 밀쳐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민주를 팔로 잡으며 말했습니다. 비켜요.
방해하지 마세요. 그 틈에 다른 수하가 쓰러진 한 회장의 주머니에서 지분 양도 서류를 몰래 빼돌렸습니다. 민주가 이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왜 가져가요? 강 부회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니까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야. 구급차가 도착해 한 회장을 들것에 옮기려 하자 민주가 따라 타려 했습니다. 강 부회장이 차갑게 구급차 문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외부인은 빠져. 가족만 동행할 수 있어. 민주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가족이에요. 제발. 강 부회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 너 같은 가정부가? 웃기지 마. 구급차 문이 쾅 닫히며 한 회장을 태우고 떠났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한 회장은 과거 탄광 생활 후유증인 폐질환이 겹쳐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가 강 부회장에게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기존 폐질환이 악화되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의료진이 한 회장에게 산소호흡기를 부착하며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지수는 이 기회를 틈타 언론사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기자에게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정체불명의 여성이 아버지에게 독을 먹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경찰 수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병원 로비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출입이 통제된 채 민주는 병원 밖으로 쫓겨나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성그룹 한동훈 회장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경영 공백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가정부 독살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TV 화면에는 민주의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이 나왔습니다. 민주는 하루아침에 국민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길거리 사람들이 민주를 알아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아닌가? 뉴스에 나온 돈 때문에 늙은이 독살한 거 아냐? 강 부회장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한 회장의 해임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했습니다. 이사회실에서 강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상 문제로 경영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저라도 회장 대행을 맡아야겠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습니다. 민주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허름한 모텔에 숨어들었습니다. 지저분한 모텔방에서 어머니의 부고와 아버지의 위독 소식 사이에서 오열했습니다. 민주가 짐을 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독일로 돌아가서 엄마 장례라도 치러야지. 그때 모텔 방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민주가 경계하며 문을 조금 열어보니 한 회장의 충직한 운전기사가 모자를 눌러 쓴 채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회장님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저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운전기사가 작은 USB와 보안 카드를 건네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안에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다고 하시더군요. 민주가 떨리는 손으로 받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도 조심하세요.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어머니 엘레나의 영상 편지가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어머니가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야, 내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를 원망하지 말고 꼭 지켜달라.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민주가 화면 속 어머니를 보며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USB 안에는 한 회장이 민주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 선임해둔 대형 로펌 연락처도 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영상을 보며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훈 회장님이 소개해 주신 변호사님이시죠?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변호사가 전화 너머로 말했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민주가 녹음한 강 부회장의 협박 파일과 내사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할 준비를 했습니다. 한편 강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회장 명패를 쓰다듬으며 훔쳐온 지분 양도 서류를 파쇄기에 넣어 갈아버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 민주는 밤새 변호인단과 함께 반박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녹취록을 편집하며 최후의 반격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새벽 민주는 검은색 상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민주가 어머니의 사진과 아버지의 쾌유를 비는 묵주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지킬게요. 변호인단과 함께 주주총회장으로 향하는 차에 오르며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한성그룹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주주가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강준혁 부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한동훈 회장의 건강상 문제 때문입니다. 강 부회장이 목소리를 높이며 계속했습니다. 회장님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신 상황에서 회사 경영에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주주 여러분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일부 주주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습니다. 그래도 함부로 해임할 수는 없는 거 아냐? 회장님이 깨어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강 부회장이 준비해온 용역 깡패들을 손짓으로 불러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들이 항의하는 주주들에게 다가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강 부회장이 투표를 강행하려는 순간 회의장 뒷문이 쾅 열렸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상복 차림의 민주가 수십 명의 기자와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장내가 술렁이며 모든 시선이 민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수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저 범죄자를 왜 들어오게 해? 끌어내. 민주가 굴하지 않고 단상 앞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변호사가 민주 옆에 서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민주가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저는 한동훈 회장의 친딸이자 최대 주주의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가 위임장을 들어보이자 장내가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강 부회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증거라도 있어? 민주가 대형 스크린에 한 회장의 내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강 부회장의 페이퍼 컴퍼니 횡령 내역을 띄웠습니다. 구체적인 횡령 액수와 계좌 번호가 화면에 나타나자 주주들이 경악했습니다. 200억 원이나 빼돌렸다고? 이게 사실이야? 강 부회장이 발뺌하며 소리쳤습니다. 조작된 자료야. 믿지 마세요. 민주가 이에 굴하지 않고 녹음해둔 강 부회장의 협박 육성 파일을 스피커를 통해 재생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고 싶으면 한 회장의 서재 금고에 있는 조사 보고서, 원본과 치매 진단서에 도장을 찍어와. 강 부회장의 잔인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지자 여론이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주주들이 강 부회장에게 야유를 보내며 물병을 던졌습니다. 물러가라. 도둑놈. 궁지에 몰린 지수가 단상으로 뛰어올라 민주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네가 뭔데? 민주가 가볍게 피하며 지수의 비리 내역이 담긴 서류 봉투를 그녀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지수의 횡령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무대 뒤편에서 휠체어를 탄 한동훈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산소호흡기를 꽂고 링거를 매단 채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등장했습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 부회장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한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힘겹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의 말이 모두 사실입니다. 저들은 회사를 훔치려 했습니다. 한 회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강준혁 부회장과 한지수 전무의 모든 직위를 즉시 박탈합니다. 한 회장이 숨을 고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강 부회장을 횡령 및 협박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장내에 울렸습니다. 강 부회장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조작된 거라고. 지수도 참고인 신분으로 연행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건 무효야.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한 회장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민주가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한 회장이 민주의 손을 잡고 주주들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회사에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민주가 마이크를 잡고 짧고 강렬하게 말했습니다. 한성그룹은 투명하고 깨끗하게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온 한 회장이 긴장이 풀린 듯 민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미안해. 한 회장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아니었다면 회사가 망했을 거야. 민주가 아버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 모든 게 끝났어요. 부녀가 서로를 껴안고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한 달 후 한동훈 회장은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했습니다. 약속대로 모든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명예회 장직만 유지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밟으며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입니다. 의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건강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강준혁 부회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며 후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수는 해외 지사로 좌천되어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곱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민주는 회사 업무 인수인계를 깔끔하게 마쳤습니다. 새로운 전문 경영인에게 독일 기업과의 합병 관련 자료를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전문 경영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훌륭한 기초 작업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독일로 떠나기 위해 민주는 텅 빈 저택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한때 지옥 같았던 이곳도 이제는 추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 회장이 저택의 불을 하나둘 끄며 말했습니다. 40년의 영육이 서린 집이지만 이제 정말 떠날 때가 됐구나. 민주가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버지. 독일행 비행기 안에서 한 회장이 창밖의 구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여행을 가는 기분이야. 의무가 아닌 자유로운 여행 말이야. 민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독일에 도착한 두 사람은 렌터카를 타고 라인강 변을 달렸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아름다운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한 회장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오니 감회가 새롭구나. 공원묘지에 도착한 두 사람은 엘레나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그들의 코트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한 회장이 하얀 국화꽃 다발을
묘비 앞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열하며 긴 세월 전하지 못한 사죄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엘레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늦었지만 왔어. 민주가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어머니의 이름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참배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과거 한 회장이 살았던 하숙집 근처의 오래된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추억이 깃든 그곳에서 다시 슈니체를 주문했습니다. 한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나이프를 들어 민주에게 먹기 좋게 고기를 썰어줬습니다. 40년 전 엘레나에게 해주지 못했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민주가 아버지가 썰어준 고기를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아빠. 처음으로 그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 호칭에 한 회장이 감격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식당 창밖으로는 라인강의 평화로운 물결이 유유히 흘렀습니다. 1년 후 민주는 한국과 독일을 잇는 무역회사의 대표가 되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태블릿 PC로 업무를 처리하며 국제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 회장은 독일의 작은 주택에서 텃밭을 가꾸며 건강한 삶을 즐겼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독일어 공부도 했습니다. 한 회장이 매일 민주에게 서툰 독일어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민주가 문법 실수를 고쳐주며 답장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아요. 아버지도 산책 많이 하세요. 이런 일상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휴가를 맞아 민주가 독일 집을 방문한 날 한 회장이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퓨전 한식을 대접했습니다. 김치찌개에 독일 소시지를 넣은 특별한 요리였습니다. 민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리 실력이 늘었네요. 식사 후 테라스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더 이상 외롭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민주가 나레이션처럼 말했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어 결국 돌아오는 거였어요. 한 회장이 민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로그인.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야. 두 사람의 뒷모습이 노을 속으로 사라져가며 이야기는 따뜻한 마무리를 맞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때로는 운명이 우리에게 가장 힘든 시련을 주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사랑은 길을 찾아 돌아옵니다. 민주가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 정체를 숨기고 가정부로 일하던 그 절박했던 순간들, 한 회장이 40년간 품어온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라인강가에서 맞이한 평화로운 결말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뛰어넘는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용기가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희망의 빛이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쓰레기는 시장 바닥에나 어울리겠네. 박미주가 서윤의 낡은 에코백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조소했습니다. 그리고는 레드와인을 서윤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이제야 좀 내 분수에 맞아 보인다. 짝! 날카로운 뺨 맞는 소리가 호텔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미주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헬기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자신의 인생이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LK그룹 회장의 며느리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 곧 깨닫게 될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최고급 호텔 연회장 입구에서 이서윤이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보육원 봉사활동이 예상보다 길어져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윤이 회전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로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흙 묻은 운동화와 수수한 코트가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동창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늦었네. 서윤이 작게 중얼거리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서윤이 구석진 테이블로 향하며 위축된 어깨를 감쌌습니다. 연회장 안에는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액세서리로 치장한 동창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이 자리에 앉자마자 근처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게 누구야? 이서윤 아니야? 재벌가의 시집 갔다더니 왜 저 모양이지? 한 동창이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킥킥거렸습니다. 다른 동창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재벌가의 시집 가더니 봉사 코스프레 하나? 진짜 웃기네. 아, 냄새 좀 나는데? 고아원에서 뭐 했길래 저래? 서윤이 고개를 숙이며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애써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가 화려하게 열리며 박미주가 등장했습니다. 미주가 온몸에 명품으로 치장하고 주인공처럼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미주를 바라보며 환호했습니다. 와, 미주야. 정말 예쁘다. 그 가방 에르메스 아니야? 진짜 부럽다. 목걸이도 다이아몬드네. 완전 럭셔리해. 미주가 좌중을 휘어잡으며 우아한 손짓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구석에 앉은 서윤을 발견하고는 가소롭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미주가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오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미주를 따라 서윤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이서윤? 미주가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주가 서윤의 낡은 에코백을 손가락으로 집어들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쓰레기는 시장 바닥에나 어울리겠네. 아니야, 시장에서도 이런 건 안 써. 너무 낡았어. 미주가 동창들과 함께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서윤이 굳은 표정으로 가방을 주우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해, 미주야. 미주가 서윤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주제 파악 못하고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나? 네가 뭔데 나한테 그만하라고 해? 고아 주제에? 서윤의 뺨이 살짝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꾹 참으며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미주가 분이 풀리지 않은 채 테이블 위 레드 와인잔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머리 위로 보란 듯이 쏟아부었습니다. 이제야 좀 내 분수에 맞아 보인다. 붉은 와인이 서윤의 얼굴과 코트를 흠뻑 적셨습니다. 서윤이 눈을 감고 와인이 떨어지는 것을 견뎠습니다. 미주가 표정을 더욱 싸늘하게 굳히며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동창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짝! 미주가 서윤의 뺨을 잇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서윤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미주가 젖은 냅킨을 서윤의 얼굴에 던지며 독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고아, 티 좀 그만 내라. 보기 역겨워. 주변 동창들이 키득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극적인 장면을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그때 호텔 유리창이 떨릴 정도의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헬기 소리 아니야? 누가 헬기를 타고 와?
연회장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진입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촬영하려던 동창들의 스마트폰을 신속하게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동창들이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뭐야, 이거? 경찰이야? 저 사람들 누구지? LK그룹 한명숙 회장이 서늘한 표정으로 레드카펫을 밟으며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호텔 총지배인이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뒤따랐습니다. 한 회장이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사색이 된 인파를 가르고 걸어왔습니다. 뺨이 붉게 부어오른 며느리 서윤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한 회장이 서윤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며 자신의 최고급 쇼를 둘러주었습니다. 괜찮나? 한 회장이 서윤의 상처를 살펴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한 회장이 싸늘한 눈빛으로 미주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에게 손댄 대가가 뭔지 지금 당장 보여줘. 비서실장이 즉시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미주 남편 회사 사장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회장님. 지금 즉시 해고합니다. 하청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미주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동창들이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튈까 두려워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 회장이 총지배인을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VIP 고객 보호 하나 못하는 호텔과는 거래할 수 없어. 총지배인이 식겁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지만 한 회장이 즉석에서 LK그룹의 모든 연간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미주가 울며 한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기어왔습니다. 제발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경호원들이 즉각 제지하여 미주를 연회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한 회장이 더러운 것을 보았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고개 들어. 넌 내 며느리고 LK의 자존심이야. 한 회장과 서윤이 당당하게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동창들이 멍하니 지켜보며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호텔 로비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며 한 회장과 서윤이 리무진에 오르는 모습이 전국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미주의 집 현관문에 우편함이 터질 듯 가득 찼습니다. LK그룹 법무팀이 제출한 가압류 신청서와 은행권의 대출 만기 연장 거부 통보서가 동시다발적으로 도착했습니다. 미주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확인하며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가압류가 뭐야? 미주의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 짐 가방 하나만 들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해고 통보서를 미주에게 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회사에서 나를 해고했어. 법인카드도 정지됐고. 미주가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까지마. 하지만 남편이 미주의 손을 뿌리치며 이혼 서류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서명하고 연락하지 마. 난 끝났어. 남편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미주가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채무자 박미주 씨 계십니까?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미주가 겁에 질린 채 뒷문으로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명품 가방 몇 개만 챙긴 채
황급히 피했습니다. 같은 시각 LK그룹 본가에서는 서윤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팀이 서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가 서윤의 머리를 우아하게 세팅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고급스러운 화장을 해주었습니다. 스타일리스트가 명품 드레스를 입혀주었습니다. 이제 진짜 재벌가 며느리 같으세요. 스타일리스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윤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어색해했습니다. 한 회장이 뒤에서 다가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직접 걸어주었습니다. 이 무게를 견디는 것이 내 몫이야. 이제부터 당당해져야 해. 우리 며느리니까. 서윤이 목걸이의 무게감을 느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어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퇴근한 지훈이 집에 들어와 달라진 서윤의 모습에 넋을 잃었습니다. 지훈이 서윤을 바라보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완전히 달라 보여. 서윤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숨지 않을 거야. 당당히 맞서겠어. 우리를 위해서. 지훈이 서윤을 꽉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도 도와줄게. 우리 함께 해보자. 며칠 뒤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자선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서윤이 한 회장의 팔짱을 끼고 등장하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LK그룹 며느리 이서윤 씨입니다. 정말 우아하시네요. 과거 서윤을 무시했던 상류층 부인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 원래부터 귀티가 났어요. 역시 다르시네요. 분위기가 남달라요. 부인들이 낯뜨거운 아첨을 늘어놓았습니다. 서윤이 우아한 미소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바자회장 펜스 뒤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미주가 숨어 있었습니다. 미주가 서윤이 사람들의 환대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질투심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물었습니다. 저런 년이. 내가 저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미주가 주먹을 꽉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서윤이 기자회견에서 쏟아지는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동창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윤이 우아한 미소와 함께 재치 있게 답변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치며 호응했습니다. 한 회장이 서윤의 성공적인 데뷔에 흡족해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이를 그룹산하복지재단의 차기 이사장으로 지명합니다. 장내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서윤이 깊게 인사하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시각 미주는 PC방 구석 자리에서 대포폰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VPN을 켜고 익명 아이디를 여러 개 생성했습니다. 미주가 서윤에 대한 악성 루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이서윤. 미주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LK그룹 며느리의 두 얼굴이라는 글이 조회수를 폭발시켰습니다. 서윤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조작된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거짓 증언들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창이 인신공격으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LK그룹 홍보실의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직원들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조성되었습니다. 서윤이 스마트폰으로 악플들을 읽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한 회장이 스마트폰을 빼서 끄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마.
적은 가까이에 있어. 이런 건 예상했던 일이야. 우리가 더 강해지면 돼.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재단 이사장 취임 준비를 하던 서윤이 보안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사장님, 고아원 기록이 불법적으로 조회되었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했나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내부 협조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늦은 밤 한 회장의 저택으로 발신자 제한 표시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기계 변조된 목소리가 협박했습니다. 서윤의 과거를 더 폭로하고 싶지 않으면 한 회장이 녹음 버튼을 누른 채 유도 신문했습니다. 얼마를 원하느냐? 상대방이 비웃는 소리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찾아내. 절대 용서하지 말고. 며칠 뒤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LK그룹 본사 로비에는 서윤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몰려 있었습니다. 시위대가 붉은 페인트를 바닥에 뿌려놓고 확성기로 고성을 질렀습니다. 이서윤 물러가라. LK그룹은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서윤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날계란과 오물이 날아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우산으로 막아내었지만 서윤의 구두 끝에는 붉은 페인트가 튀었습니다. 서윤이 당당한 걸음으로 로비를 통과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윤이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거칠어진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한 회장이 그런 며느리의 손등을 두드려주며 격려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우리가 이길 거야.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준비됐습니다. 이사회장 문이 열리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성그룹 최도한 본부장이 게스트 자격으로 상석 가까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도한이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이사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 회장이 단상에 올라서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최도한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최도한이 서윤의 잦을 문제를 거론하며 날카롭게 공격했습니다. 이서윤 씨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성그룹은 LK그룹과의 합작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리며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최도한이 빔 프로젝터를 켜며 조작된 흐릿한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십시오.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이 이사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백한 조작이자 모함입니다. 저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최도한이 코웃음을 치며 문 쪽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증언도 거짓말이라는 뜻인가요? 이사회장 문이 열리며 서윤의 고아원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원장이 돈을 받은 대가로 거짓 눈물을 흘리며 위증했습니다. 서윤이는 어릴 때부터 말썽꾸러기였어요. 학창 시절에도 비행을 일삼았고 믿었던 원장의 배신에 서윤이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격분한 한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거짓말쟁이를 당장 끌어내. 한 회장이 갑자기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이사회장이 비명과 함께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서윤이 한 회장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사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소리쳤습니다. 의사를 불러 119에 신고해. 구급 대원들이 들이닥쳐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한 회장이 구급차에 실려 이송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뉴스 특보로 전국에 타전되었습니다. 최도안이 혼란을 틈타 분 있는 이사들을 포섭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서윤 씨의 이사장 임명을 취소해야 합니다.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서윤이 병원 수술실 앞에서 피 묻은 한 회장의 옷가지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목 놓아 울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어머니만은 깨어나세요. 뒤늦게 도착한 지훈이 서윤을 감싸 안았습니다. 진정해. 어머니는 강한 분이야. 괜찮을 거야. LK그룹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채권단이 몰려와 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최도안이 병원 비상구 계단에서 박미주와 통화했습니다. 한 회장은 끝났어. 이제 내 차례야. 서윤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미주가 수화기 너머로 음험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제대로 해드릴게요. 서윤이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다가 거울 속에서 최도안과 마주쳤습니다. 최도안이 비열하게 속삭였습니다. 이혼 도장 찍으면 위자료는 챙겨주겠어. 이제 끝이야. 포기하는 게 나을 거야. 서윤이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당신이 꾸민 짓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겠어요. 서윤이 자리를 뜨며 결의에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이 시어머니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한 회장이 평소 강조했던 그림 뒤 비밀 금고를 기억해냈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이게 맞나? 금고가 열리자 낡은 USB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회장의 편지를 읽은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서윤아, 이것은 너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카드다. USB 내용을 확인한 서윤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서윤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차를 대기시켜요. 갈 곳이 있어요. 새벽 2시 인적 드문 재개발 구역의 낡은 건물들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윤이 운전기사와 함께 USB 속 정보원인 전직 큐레이터 유진의 은신처를 찾아왔습니다. 건물 입구는 철문으로 막혀 있었고 주변은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가며 유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유진 씨, 저예요. LK그룹 이서윤입니다. 문 안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뒷문으로 도망치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급히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유진을 막아섰습니다. 기다려요. 저한테 들을 말이 있어요. 유진이 진흙탕 골목길로 뛰어들며 도망쳤습니다. 서윤이 하이힐을 벗고 맨발로 쫓아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끈질긴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유진이 숨이 차서 벽에 기대서자 서윤이 따라잡았습니다. 서윤이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유진이 최도안의 보복이 두려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최도안이 저를 죽일 거예요. 이미 제 동료 한 명이 의문사했어요. 서윤이 무릎을 꿇고 유진 앞에서 애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을지도 몰라요. 제발 진실을 알려주세요. 유진이 서윤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유진이 깊은 한숨을 쉬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알겠어요. 따라오세요. 유진이 서윤을 자신의 은신처로 데려갔습니다. 낡은 캔버스 프레임 속에서 장부와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도안의 미술품 위작거래 장부와 차명 계좌 리스트였습니다. 이게 최도안의 모든 비리 증거예요. 저도 이제 더 이상 숨어 살 수 없어요. 서윤이 증거를 받아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꼭 정의를 실현하겠어요.
서윤이 방송국 시사 고발 프로그램 PD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PD가 증거를 검토하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긴급 생방송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방송 당일 서윤이 분장실에서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최면을 걸 듯 되뇌었습니다. 할 수 있어. 꼭 해내야 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서윤의 긴장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진정하세요.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최도안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사과 방송을 기대하며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서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최도안이 불안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서윤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LK그룹 이서윤입니다. 오늘은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서윤이 자신의 과거에 대한 루머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의혹은 조작된 거짓입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서윤이 조작된 증거들의 원본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최도안의 얼굴이 점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어 최도안의 위작 비리와 탈세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고아원 원장 매수 사실이 담긴 녹취록이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녹취록을 들어보시죠. 최도안의 목소리가 방송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원장님, 이 돈을 받고 서윤에 대해 나쁘게 증언해 주세요. 방송국 게시판이 폭주하며 시청자들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최도안이 사색이 되어 방송국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송 중단하라고. 당장 중단해. 하지만 PD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방송 막바지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진의 만류를 뿌리치고 탈출한 한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링거를 꽂은 채 스튜디오에 힘겹게 등장했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증언합니다. LK그룹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건 시어머니의 등장에 서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이 한 회장의 손을 잡으며 감격했습니다. 어머니, 이 장면이 전 국민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검찰 수사관들이 미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뉴스 속보가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고아원 원장이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원장이 최도안에게 받은 돈다발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저는 돈에 눈이 멀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윤이를 용서해 주세요. 출국 금지를 당한 최도안이 공항 화장실에서 변장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제보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나 달라고. 최도안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미성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최도안을 즉각 해임하며 꼬리 자르기에 나섰습니다. 대기실에서 긴장이 풀린 서윤이 주저앉았습니다. 한 회장이 서윤을 안아주며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딸. 의료진이 다시 한 회장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폐가에 숨어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보던 미주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최도안의 체포 소식에 절망했지만 서윤을 향한 증오심은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며칠 후 서윤이 그룹의 수건 사업인 리조트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직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내며 서윤을 맞이했습니다. 서윤이 당당한 모습으로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3개월 후 리조트 그랜드 오픈 당일이었습니다. 서윤이 기획한 친환경 리조트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자연과 기술의 조화라는 찬사를 받으며 오픈 전부터 예약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오픈 행사장은 화려한 꽃장식과 조명으로 꾸며졌습니다. 정재계 인사들과 해외 투자자들이 서윤을 보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샴페인 골드 드레스를 입은 서윤이 우아하게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멋지세요. 리조트 디자인이 환상적이네요. 서윤이 유창한 외국어 실력으로 글로벌 투자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This eco-minus resort represents our commitment to sustainable tourism. 투자자가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입니다. 투자를 늘리고 싶어요. 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규모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의 영광은 전적으로 제 며느리 이서윤 부사장의 공입니다. 이 자리에서 파격적인 인사를 발표하겠습니다. 한 회장이 서윤의 승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장내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 지훈이 꽃다발을 들고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훈이 서윤을 꽉 안아주며 축하했습니다. 자랑스러워. 정말 수고했어. 그때 밤하늘에 드론 수백 대가 나타났습니다. 드론들이 LKLOV라는 글자를 하늘에 수놓았습니다. 참석자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서윤이 갑자기 세상이 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서윤이 비틀거리며 지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지훈이 걱정스럽게 서윤을 부축했습니다. 서윤을 휴게실로 이동시키며 급히 주치의를 불렀습니다. 주치의가 서윤을 진찰하며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8주 차세요. 서윤이 눈을 크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주치의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건강한 아기예요. 소식을 들은 한 회장이 채통도 잊은 채 손뼉을 쳤습니다. 세상에, 손주가 생기다니. 지훈이 감격의 눈물을 글썽이며 서윤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진짜 우리 아이가 생겼어. 고아로 자라 가족의 정이 그리웠던 서윤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주치의가 건넨 초음파 사진 속 작은 점을 보며 눈물이 흘렸습니다. 우리 아기. 한 회장이 즉석에서 감동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태어날 손주를 위해 리조트 수익의 일부를 어린이 병원 설립에 기부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가족들이 VIP 룸 테라스에서 오붓하게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서윤이 지훈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지훈이 서윤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벌써 사랑스러워. 어떤 아이일까? 그러나 리조트 외곽 주차장 구석에는 수상한 차량이 숨어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가린 도난 차량 한 대가 라이트를 끈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미주가 쓰레기통을 뒤져 찾은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미주가 고배율 쌍안경으로 테라스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미주의 쌍안경 렌즈 안으로 서윤이 행복한 표정으로 초음파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한 미주가 질투심에 먹던 빵을 뱉어냈습니다. 미주가 핸들을 미친 듯이 내리치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나만 지옥에 살 순 없어. 미주가 핏발선 눈으로 서윤을 노려봤습니다. 서윤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하겠다는 끔찍한 결심을 했습니다. 너의 아이를 절대 태어나게 두지 않을 거야. 서윤이 잠들기 전 왠지 모를 한기를 느꼈습니다. 창문을 닫으려다 주차장 쪽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봤습니다. 하지만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지훈이 뒤에서 서윤을 안아주며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우리 아기 잘 자라렴. 서윤이 남편의 품에서 불안감을 잊고 잠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미주가 차 안에서 날카로운 흉기를 매만졌습니다. 리조트 입구에 CCTV 사각지대를 체크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하늘의 폭죽 연기가 걷히고 달빛이 드러났습니다. 미주의 차가 서윤의 숙소를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경비가 강화된 것을 확인하고는 훗날을 기약하며 사라졌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어느덧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해안도로에는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 차 서윤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지훈과 함께 태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뒷좌석에는 한 회장이 직접 고른 아기 침대와 장난감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클래식 음악이 평화롭게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이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아가 곧 바다 보여줄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지훈이 백미러로 아내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우리 아기. 같은 시각 인근 공사 현장에서 박미주가 일용직 잡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주가 신분을 숨긴 채 막노동을 하며 버텨왔습니다. 미주가 점심시간을 틈타 공사장 구석에 세워진 덤프트럭을 주시했습니다. 사무실이 비어있는 틈을 노려 미주가 잠입했습니다. 미주가 트럭 열쇠를 훔쳐나와 익숙하지 않은 솜씨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끝장내주겠어. 미주가 이를 악물며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서윤의 차가 긴 터널에 진입했습니다. 터널 안조명이 깜빡거리며 기묘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서윤이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쥐며 불안해했습니다. 왜 이렇게 으스스하지? 지훈이 서윤을 안심시키려 말했습니다. 곧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 터널 출구의 빛이 보일 무렵이었습니다. 맞은편 차선에서 미주가 모는 대형 덤프트럭이 나타났습니다.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며 굉음을 내며 돌진해 왔습니다. 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급하게 꺾었습니다. 피해. 하지만 트럭은 작정한 듯 조수석 방향을 노리고 들이받았습니다. 쾅! 끔찍한 충돌음과 함께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서윤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튕겨나가 도로 위에 뒤집혔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이 흩날리고 찢어진 차체 틈으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트럭 운전석 문이 열리며 미주가 내려왔습니다. 미주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뒤집힌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은 서윤을 확인한 미주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이제 끝이야.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미주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미주가 숲속으로 이어진 샛길로 도주했습니다. 나뭇가지에 긁혀 찢어진 옷자락과 핏자국을 남기며 사라졌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해 유압 절단기로 차 문을 뜯어냈습니다. 서윤과 지훈을 신속하게 구조했지만 서윤의 하열이 심각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산모 상태 위험, 태아 심박수 저하. 구급차가 병원으로 전속력 질주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한 회장이 피범벅이 된 이동 침대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 회장이 주저앉았다가 의료진의 옷자락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내 며느리와 손주만은 살려주세요. 전 재산을 다 줘도 좋으니까 제발이요. 천하의 한 회장이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수술실 램프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산부인과와 외상외과 전문의들이 동시에 투입되어 긴박한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이 CCTV 분석을 통해 트럭이 도난 차량임을 확인했습니다. 인근 공사장 CCTV에서 미주가 트럭을 훔치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범인을 찾았습니다.
박미주라는 여자입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서윤의 심장 박동기가 멈추는 순간이 왔습니다. 의료진이 제세동기를 충전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클리어, 충격 준비,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서윤의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때 서윤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윤이 삶의 끈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내 아이. 사흘 후 중환자실에서 각종 생명 유지 장치를 단 서윤이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시야 속에 걱정스러운 표정의 한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입을 벙긋거리며 간신히 소리를 냈습니다. 아기. 지훈이 서윤의 손을 잡고 신생아 중환자실 CCTV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인큐베이터 속에서 작지만 힘차게 숨을 쉬는 아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윤이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안도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살아있구나. 한 회장이 서윤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기도 너도 건강해질 거야. 그 시각 비바람이 몰아치는 부둣가 컨테이너 박스촌에서는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의 사설 경호팀과 경찰이 합동으로 미주의 은신처를 포위했습니다. 밀항선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려던 미주가 포위망을 발견했습니다. 미주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나만 불행할 순 없다고. 하지만 특공대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미주가 수갑을 찬 채 소리 질렀습니다. 이건 다 꿈이야. 내가 이럴 순 없어. 미주가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며 발버둥 쳤습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미주의 대포폰 통화 기록이 분석되었습니다. 수감 중인 최도안이 옥중에서 미주에게 범행 자금을 몰래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최도안을 살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미주에게는 살인 미수와 절도 등 다수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병실 TV로 이 소식을 접한 서윤이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이 서윤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악연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졌어. 미주의 늙은 부모가 병원 로비에서 무릎을 꿇고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하지만 한 회장이 보안 요원들을 시켜 냉정하게 쫓아냈습니다. 용서는 하늘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법대로 할 뿐이야. 시간이 흘러 재판 당일이 되었습니다. 서윤이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수의를 입은 미주가 수감번호 4081을 달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미주가 서윤을 보자마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다 내 잘못이라고. 법정 경위들이 미주를 제지하여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지만 명확하게 증언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저와 제 아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의 스토킹과 살인 시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방청석의 시민들이 분노하며 탄식했습니다. 재판부가 엄중하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피고인 박미주에게 무기징역을, 최도안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미주가 거품을 물고 혼절했습니다. 최도안이 고개를 떨구며 절망했습니다. 법정이 정의 구현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서윤에게 시민들이 꽃을 건네며 응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의가 승리했어요. 서윤이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덕분이에요. 퇴원 후 한 회장이 서윤에게 강남의 신축 빌딩 문서를 선물로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이를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돈으로 미혼모와 학대 피해 아동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서윤의 뜻밖의 제안에 한 회장이 감격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역시 내 며느리야. 훌륭한 생각이다. 지훈과 서윤이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이 온통 축하 화환으로 가득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에 무지개가 뜨듯 LK그룹 일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맞이했습니다. 3년 후 LK그룹 본사 대강당이 수천 명의 임직원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LK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신임 사장 취임식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서윤이 지난 3년간 이뤄낸 경영 성과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이 담긴 영상이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힘있게 소개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리더를 소개하겠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함께 거대한 중앙문이 열렸습니다. 세련된 화이트 슈트를 입은 이서윤이 당당한 발걸음으로 레드카펫을 걸어왔습니다. 3년 전 동창회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이서윤 사장님, 멋지세요. 단상에 오른 서윤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좌중을 둘러봤습니다. 준비한 원고 없이 진심을 담은 취임사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맨 앞줄 VIP석에는 백발이 성성하지만 여전히 고운 한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흐뭇한 미소로 며느리를, 아니 든든한 후계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지훈이 3살 된 아들 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있었습니다. 준이가 엄마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응원했습니다. 엄마 짱. 서윤이 상생과 나눔의 경영을 선포했습니다. LK그룹은 앞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평소 사측에 비판적이던 노조위원장마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취임사가 끝나고 한 회장이 직접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서윤에게 그룹의 깃발을 이양하는 상징적인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제 너의 시대야. 자랑스럽다. 두 여인이 뜨겁게 포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를 알아본 준이가 외치며 단상으로 뒤뚱뒤뚱 달려나왔습니다. 엄마. 서윤이 몸을 숙여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지훈까지 올라와 세 식구가 함께 웃는 장면이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진정한 로열 패밀리의 탄생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서윤이 집무실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을 내려다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교도소에서 온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발신인은 무기징역수 박미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이 잠시 봉투를 응시하다가 망설임 없이 파쇄기에 넣어버렸습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책상 위 가족 사진을 어루만지며 서윤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떡볶이에 순대가 드시고 싶다는데? 서윤이 농담을 받으며 남편의 팔짱을 꼈습니다. 회장님 입맛이 너무 서민적으로 변하신 거 아니에요? 1층 로비에서 퇴근하는 직원들이 허리를 숙여 존경을 표했습니다. 서윤이 남편과 함께 당당하게 회전문을 통과했습니다. 눈부신 오후의 햇살 속으로 걸어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당당했습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결국 스스로 만드는 것임을 보여주며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서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출신이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서윤이 모욕과 음모,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까지 견뎌내며 마침내 진정한 리더로 성장한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녀가 마지막에 보여준 선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의 복수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재단 설립을 택한 것,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담은 편지를 읽지 않고 파쇄기에 넣어버린 것까지. 진정한 성공이란 단순히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임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서윤과 같은 용기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